안녕하십니까, 우준식입니다. 제 화면, 시계, 그다음에 이 무대 화면 잠깐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한국 디자인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받았는데요. 한국 디자인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놓고 왔네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산업의 미래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프랑스와 한국을 잠깐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아티스트가 너무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길래 저 아티스트의 책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걸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에펠탑, 와인, 바게트, 파리젠, 개똥, 샹젤리제.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랑스입니다. 근데 굳이 프랑스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거울로 잠깐 쓰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가 되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가 뭐냐면요. 놀랍도록 많은 베이직 인더스트리들이에요. 기간 산업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기간 산업이 중요한 게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다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우리나라가 GDP도 올라가고 더 큰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포스코 같은 기업이 2개만 더 있다면 이런 생각하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기간 산업을 보세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사겠다고 하면 미국이 팔로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팔로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프랑스예요. 우리나라 고속철 프랑스가 깔아줬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을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 따라잡아야 될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입고 있는 프랑스죠. 다 아시죠? 레스토랑 레이팅하는 걸로 유명한 미쉐린 회사가 사실은 굉장한 기업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지만 그 자동차의 가장 많은 소모품 중에 하나는 결국은 프랑스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SK그룹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거를 긍정적인 광고로 많이 만드세요. 되게 잘 하시고 계신 거긴 한데 그보다 훨씬 막강한 위치를 이미 프랑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의 소유자죠. 아이콘이 좀 세긴 하지만 우리 공군이 비행기를 바꾸려고 할 때도 미국에서 오고 러시아에서 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옵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나로우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되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죄송해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웃어버리시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밑에 써있죠. 50%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거의 65%래요. 나사가 외계인을 숨겨놓고 비밀스러운 우주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프랑스는 돈을 받고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쏴주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로켓을 쏴준다는 건 굉장한 금융산업이기도 해요. 이번에 한번 사고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베이직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대사관 친구들하고 제가 제 사무실 와서 같이 놀다가 이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들도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흥미롭다고 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1위도 하고 항상 5위 안에 있는 우등생 기업이 우주선을 누르고 석유를 누르고 모든 걸 다 누르는 기업이 지갑을 파는 기업이에요. 샴페인을 파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들은 지갑을 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파리를 팔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승화시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파리를 판다는 것 이상으로 그 주제를 이제는 범세계적으로 다 자신들의 걸로 만들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10년을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무엇이냐, 우리 것이 아닌 게 무엇이냐에 대한 이분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문화는 프랑스 겁니다.
프랑스라는 냄비 안에 끓이고 요리해서 프렌치 퀴즈인이 돼서 나와요. 여행 시리즈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얘기 안 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 되게 좋았는데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던 분들이 네바다 사막에서 달을 보고 찍은 사진이 여행 시리즈의 광고가 되는 모습으로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한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IT 아주 훌륭하죠. 오토모빌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자랑스러울 정도로 요즘에 광고까지 좋아지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나머지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웃으시면 안 되는데 계속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시네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핑크라인에 엔터테인먼트가 등장했어요. SM, YG, 제국의 아이들. 오케이, 샤이니 또 다른 사람들 저 싫어하니까. 근데 시작됐다는 게 긍정적이죠.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더해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런 것들이 더 더해져야 됩니다. 뷰티, 헬스, 패션. 전 북스 저거 믿습니다. 저거 고메라고 써야 되는지 푸시라고 써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로봇 좋습니다. 파이낸스 좋습니다. 로봇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 기술이고 이쪽이 문화라고 제가 분류를 해본 거예요. 핑크 쪽이. 우리가 보강해야 될 많은 것들이 문화를 판매해야 되는, 문화를 개발해야 되는 디자인 영역에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산업이 다변화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디자인의 영역도 다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너무나 많은 디자인의 thinking이 프로덕트 중심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조금 넓어졌길 바라는 바람이 접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뷰티 앤 헬스. 제가 지금 속한 아모레 퍼시픽이 책임지겠습니다. 몇 번 밝혔으니까 말씀드려도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포스트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또 멋진 목표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내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확장에 디자인의 기여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위치에 있을 때 현대카드의 디렉터로서 와서 발표드렸던 금융업에서 디자인이 필요할까? 금융업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발휘해 줄 수 있을까? 발휘하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고 봤습니다. 거기서 디자인 쪽으로 되게 중요했던 컨셉은 카드 디자인으로 보지 않고 카드라는 거는 화폐라는 거의 발전의 20세기의 연장선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그 주 컨셉이 그 다음 단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떠난 상태에서 런던에서 전시회가 있었죠. 런던에서 전시회 이름이 아주 쿨해요. 머니입니다. 카드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주 성공적이었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문화를 분명히 디자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디자인한다는 말을 하면 문화 이퀄 한국 디자인이라는 공식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 디자인이라는 공식이 또 도착하고 나면 그거는 이퀄 과거의 재현이라는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재현. 자, 옳은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굿 디자인의 시대가 조금 끝났다고 보진 않지만 굿 디자인의 시대, 옳은 디자인의 시대, 라이트 디자인의 시대가 조금씩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옳은 얘기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 우리가 경쟁하고 싶었던, 우리가 부러워하고 싶어 했던 많은 나라들이 도착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콜럼버스의 국가가 되면 안 됩니까? 뒤따라가지 맙시다. 안 가는 거 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옳은 디자인 얘기하면서 며칠 전에 헤럴드 경제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보고 디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냐고 묻길래 디자인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다. 그때 대답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호텔에 와서 100명의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이 좋게 기억하는 이유는 100가지 이유다. 누구는 화장실이 좋았고, 누구는 베개가 좋았고, 누구는 몰래 훔쳐간 타올이 좋았고, 그 모든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과거에서 단절시키라고 했는데 저도 대학 때부터 한국적 디자인을 하면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태국, 기와의 지붕의 선, 한복, 수많은 뮤지엄 피스들이 등장합니다. 50년째, 40년째 대답 없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질문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찾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버리자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이상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컨템퍼러리 디자인에 차라리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 가면 코리아 헤리티지 디자인, 뭐 코리안 히스토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근거로 그게 헤리티지인지 알 수 없는 예전에 수많은 우리의 이태리 타월부터 고무장갑 수많은 것들이 막 분류돼서 나와요. 근데 과연 그게 중요한가 생각해봐요. 코리안 컨템퍼러리 디자인이 있나? 존재하나? 디자이너들끼리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스스로의 고민의 답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컨템퍼러리 디자인이 1989년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읽으셨죠? 1989년에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했습니다. 놀랍죠?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우리 디자이너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989년의 디자인은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거북이 같은 진화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진화는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국제적 교류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생긴 것들이 컨템퍼러리 코리안 디자인입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 인구가 여행을 한 사람이 1,300만 명입니다. 국민의 27%예요. 절대 여행객 수로는 1위가 중국입니다. 근데 비율로 1위는 한국이에요. 인상적인 나라입니다. 전 이것도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나의 말씀은 다 오해로 끝나겠군요. 오늘 끝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는 저걸 89년을 큰 기준으로 잡고 있고 현대사의 모든 기업의 소통은 활자로 이루어지고 서체는 기업의 억양이다라는 말을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의 양은 점점 실제 대화가 아니라 문자로 이루어져요. 기업의 대부분의 소통은 결국에는 인쇄된 활자, 온라인상의 활자로 이루어집니다. 활자의 모양이 기업의 억양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브랜드는 인격화가 됩니다. 현대카드 서체는 가장 기업의 인격체를 만들었던 경우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잠깐 사회로 가보실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던 우리나라의 억양이었습니다. 궁서체, 수로 쓴 것과 똑같은 활자.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서체로 글을 써놓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안상수 교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죄송해요. 최초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 디자이너가 알고 사회가 알아볼 수 있는 산세리프 서체를 처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1985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게와 쌀집, 이발소에 이것까지도 안상수 교수께서 이걸 프리로 풀었기 때문에 간판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건, 사회적 언어의 기준이죠. 신문이 세로 쓰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가로 쓰기로 바뀐 게 1995년 10월 9일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거듭한 현대적 변화를 지금 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한국 영화, 우리가 스스로 과거를 비추는 모든 영상들은 슬프고 한맺히고 한색 한복을 입고 나오고 괴로웠어요. 2003년에 돼서 우리의 과거가 관능적이고 아름답고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정고 씨, 전 개인적인 친목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병우 씨 따로 연락드리고 만나서 술 사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도 드렸어요. 컨셉에 대해서. 이병우 씨는 이 음악을 만들 때 조선시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바로크 음악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음악으로 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의 시대에 맞는 유럽의 똑같은 시기의 음악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틀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법무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수를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틉니다. 근데 나중에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황진이로 이어지고 작년에 광해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이 예전에 저 또는 우리 선생님과 너무 다릅니다. 코리아 컨템포러리 디자인은 이래요.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스스로 새로운 상상력과 이미지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유연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유연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 지역, 서울 사람, 서울에 사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가치 있는 디자인의 소스로 바꿔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광화문의 기와 끝만 보지 마시고 도자기를 보려고 박물관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기업, 1837년에 생겨서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고백의 묘약으로 최고 호칭을 받는, 이 사람들이 파는 거는 다이아몬드 보증서이기도 하고 뉴욕이기도 하죠. 서울은 어느 순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부러워하던 뉴욕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유럽 사람들은 서울을 관심을 가져요.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상하이를 봅니다. 왜 서울을 관심 가지는지 아세요? 아시아의 그 수많은 나라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저평가하고 가볍게 보는 성향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저평가 습관은 우리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고, 우리가 발전하면서 넘을 수 있는 마지막 2%를 잡는 장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거는 뭘 상품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 인더스트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세계 시장에 이미 진출해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디자인 결과물로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서. 한국의 제주를 이제는 가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익사이팅한 시도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서울에서 샵을 내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 밑에 파리라고 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일까요? 아까 앞부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마몽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면서 밑에 명동이라고 썼어요. 같이 이해하시죠? 마몽드는 한 예로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마몽드만으로 1000개의 샵이 있어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서울에 만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구입하던 밀라노 제품을 밀라노에 가서 보면서 거기서 좋게 다뤄지고 있으면 아 역시 나의 선택은 탁월했어. 거기서 나쁘게 다뤄지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속았네라는 똑같은 관점이 이제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명동이 브랜드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서울을 브랜드화한다는 그 가치와 연장선입니다. 중국 인구의 6분의 1이 여행을 해요. 중국에서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내 리테일을 신경 쓰는 것만큼 그게 다뤄지고 있는, 그게 출발한 국가에서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몽드라는 브랜드를 가치 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 디자이너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unexpected라는 워드로 시작을 했는데 살바토르 달리의 기대치 않은 디자인보다 르네 마그리티의 기대치 않은 정도의 우아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이 인상적인 것은 위는 낮이고 아래는 밤이기 때문이에요. 저 정도의 우아한 시선을 끄는 걸로 우리의 브랜드를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베이직한 건축물을 하면서 아랫부분에 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파사드가 마몽드가 꽃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꽃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정면 파사드가 되기도 하고 아치가 되게 하기 위한 컨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헤리티지 찾기를 들어갔는데 박수근 씨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께서 예전에 우리 회사의 매거진에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파를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파를 뒤져서 그분의 꽃을 찾아냈습니다. 동백꽃. 그 동백꽃으로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의 정면에는 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각은 2013년에 만들어졌지만 저 조각의 그림의 오리진은 1965년에 만들어진 걸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정리 시작다. 그래서 아까 꽃으로도 보이고 아치로도 보이길 원했던 부케 모양의 파사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0개의 경험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 뒷면, 그 다음에 서울의 가치를 전달하는 많은 디테일을 함께 브랜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즐거움으로 꽃과 함께 우어루지는 나비의 패턴으로 천정도 장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매니지먼트도 국립발레단의 김리회 씨와 함께 연출했습니다. 2층에 명동을 커다란 한국을 오는 사람들의 경험 장소로 생각할 때 명동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아주 좋은 화장실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편하게 해드리려고 깨끗한 타올도 드립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여자 화장실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고마움을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역시 김유혜 씨의 사진이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서울 브랜딩이 있습니다. J 컨텐츠와 강남구와 아모레퍼시픽이 함께 움직여서 서울에 오는 많은 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강남구에 한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골이었어요. 근데 이 골의 첫 번째 해석 방법으로 K로드라는 브랜딩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 올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노하우를 도심으로 끌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 올레 성공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곳을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이었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설명 안 드립니다. 작은 말 한 마리 사람을 안내하던 간세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 간세와 함께 제주 올레 문화가 호텔들이 돈을 벌지 않고 렌트카 회사가 돈을 벌지 않고 동네 구멍가게가 돈을 벌게 하는 문화를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더 많은 외국의 방문자들이 서울을 걷고 우리가 어느 도시나 가서 아름답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다 걷고 느끼기 아름다운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친구와 함께 할 겁니다. 서울의 상징이 까치고 강남의 상징이 까치여서 K로드의 K자와 새를 조합해서 까치의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다가 이거를 두 번째 회의 갔더니 하지 말자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강남구의 가장 큰 민원이 까치가 유해조류라고. 그래서 이 아까운 컨셉을 없애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러길래 얘는 더 이상 까치가 아닙니다. K버드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좋습니다 하고 이 K버드는 제주올레 사이니지가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연에 훼손을 안 주고 있다면 도심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이태원이나 강남 로데오 거리 앞에 가보면 커다란 흉물스러운 아치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토목공사가 좀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토목공사가 되지 않는 환경 디자인을 하자는 취지를 꼭 지키겠다라는 취지를 아모레퍼시픽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죠. 이런 방식으로. 횡단보도는 자연으로 치면 조그마한 냇가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가로수길의 2차선 도로는요, 작은 냇가를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이고 테헤란로를 건너는 것은 커다란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횡단보도라는 곳은 꼭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다가 일단 저런 시스템을 쓰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없이 기존에 있는 도심의 환경 안에 저 친구가 위치하면서 도심에 거들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강조하며 우리가 뉴욕의 세렌디피티 같은 카페가 있고 파리의 두마고 같은 컨텐츠가 있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담기로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파파버블이라는 데도요, J-컨텐츠라고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방문하실 것 같아요. 파파버블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저기다가 자기가 연습생일 때 사진을 걸면 스타가 된다라는 그 업계에 소문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붙인답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데는 정우성 씨가 저기에서 처음으로 캐스팅된 데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향기까지 더해서 완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여권 커버예요.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지적재산권 침해 얘기 나올까봐 누군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발전시켜서 여기에 채우지 않은 단어가 채워진 그런 내용까지 가겠습니다. 한국 디자인의 미래를 말하면서 한국 산업이 다변화되고 소프트 인더스트리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이 또 다양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를 지금은 4가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많아지겠죠. 저희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에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실 거니까 더더욱 많아지겠죠. 올해 초에 월간 디자인에 우리 쪽에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모으고 싶어서 이런 게 실렸습니다. 당신은 옳은 디자인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속한 디자인 조직이 섬은 아닌가요? 디자인을 아직도 투표로 정하나요? 카피를 강요받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여기에 2가지를 더 더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진 않았나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한국 디자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각자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시작해서 자기 혼자 결승점에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디자이너,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브랜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문화적 브랜드를 가진 국가들은 이 모든 걸 릴레이로 완성을 했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저도 달렸습니다. 사실 많은 예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를 통해서 제 나이 60대기 전에, 올해가 45세더라고요. 60대기 전에 코리아 컨템포러리 디자인, 이런 타이틀의 책들이 세계 북시장에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길 바랍니다. 멋진 나이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학교 졸업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005655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마지막 페이지 맞춰서 끝내죠. design.amorepacific.com으로 앞으로 그 디자인의 결과만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부도 하고 디자인 노력도 하는데 해야 될 맞는 일이겠죠. 그리고 다 같이 바톤을 기억하면서 한국 디자인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